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장유정입니다. 저희 발표의 제목은 농촌 이주 노동자 유입과 농촌성의 재구성, 포천시 소호읍을 사례로입니다. 한국 농촌 사회는 빠른 속도로 농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4년 외국인 고용 허가제를 통해 농업 분야의 외국 인력을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이 유입함에 따라 그동안 동질하다고 여겨졌던 농촌에도 사회공간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포천시 소호읍의 시설초소 농가를 중심으로 농촌 이주자와 한국인 농장주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농촌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하려고 합니다. 연구 지역은 포천시 소호읍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뒤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된 연구 방법인 심층 인터뷰는 소호읍 시설채소 농가의 농장주 5명, 이주자 8명, 소호읍 소재의 이주자 지원기관 및 종교단체 관계자 3명으로 총 16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주요 개념인 농촌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농촌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은 없으며 학자마다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정의 내려왔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성을 농촌의 로컬리티라고 정의하였고, 이때 로컬리티란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과정이 교차하고 상호작용함에 따라 구성되는 로컬의 특성입니다. 이 정의에 근거해 본 연구는 농촌성의 가변적이고 관계적인 양상에 주목하였습니다. 농촌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그 농촌성의 실제를 규명하는 질문보다는 농촌성은 다양한 행위자 간 관계와 상호작용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합니다. 다음으로 농촌성과 농촌 이주자입니다. 그동안 농촌은 도시와의 비교를 통해서 그 특성이 규정되어 왔습니다. 도시와 달리 농촌은 이주의 흐름과는 단절되고 고립된 전근대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농촌 이주자를 다룬 국내 연구에서도 농촌의 전근대성이 두드러지며 이곳에서 농촌 이주자에 대한 인권 침해와 노동 착취가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농장주와 이주자의 관계를 지배, 피지배 관계로 보는 시각에서 농장주는 여전히 전근대적 태도를 고수한다는 점이, 이주자는 타자화된 존재라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촌 이주자의 유입으로 농촌의 사회공간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각 집단이 이러한 한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시도는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농촌성에 대한 거시 담론보다는 농촌의 로컬 현장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과 관계의 역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지역인 포천시 소호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천시는 전형적인 농업에서 도시 근교형 농업으로 변화를 꾀하였고, 특히 특화도가 높았던 시설채소 농업이 발전하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과거에 비해 농가 수와 면적은 대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포천시 안에서도 그 가장 활발하게 시설채소 농가가 일어나고 있는 곳은 이곳 소호읍입니다. 여기 농림업 총조사 표를 보시면 소호읍은 포천시에서 이루어지는 시설채소 농업의 45.2%가 이곳 소호읍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당 경지 면적을 보았을 때 포천시는 1.93헥타르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호읍에서는 한 농가당 매우 큰 규모로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 대농이 많고, 그만큼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 수요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호읍은 여타 농촌 지형과 마찬가지로 내국인의 농업 기피 현상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약 25년 전부터 외국 인력을 고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외국 인력을 고용하게 된 시점은 대략 1995년 전후인데, 초기에는 그 전에는 고령의 한국인 여성을 고용했지만 고령화로 이마저도 어려워지자 이후 미등록 신분의 인도, 파키스탄 남성을 주로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이후 농업 분야의 외국인 고용 허가제가 도입된 후로는 주로 베트남, 캄보디아, 네팔, 태국 출신의 여성과 남성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업 분야의 특성상 제조업에 비해 남성보다는 여성의 비율이 좀 더 높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입니다. 현재 소그룹 농촌 이주자는 합법과 합법이 아닌 경우를 포함해 약 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합법 이주자가 70%에 달하고 제도권 밖의 이주자는 30%에 달합니다. 제도권 밖의 이주자로는 다문화 가정 조부모와 미등록 이주자가 포함됩니다. 여기서 다문화 가정 조부모는 본국 가족 초청제도 비자로 입국을 하였는데 이 비자의 본 목적은 한국에서 결혼한 자녀의 손주를 돌보도록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임금 노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많은 조부모들이 농촌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부모와 미등록 이주자를 포함한 제도권 밖의 이주자들은 합법 이주자보다 인건비가 저렴하다는 점에서 농장주들이 고용을 선호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그룹 농촌성의 재구성입니다. 그동안 농촌성은 농장주와 이주자 간 수직적 또는 대립적 관계를 통해 이해되었고 여전히 그 관계는 불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포천시 시설채소 농가에 대한 외부 시선에서도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그룹에 위치한 한 이주자 지원기관의 관계자는 농촌 이주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상황을 두고 이들은 말하는 동물이며 제조업 이주자에 비해 이 중에 족쇄를 지니고 있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의 농촌성은 앞으로 이야기할 4가지 측면에서 가변적이고 관계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장주와 이주자의 변형되고 전복되고 도전하는 상호관계의 수행을 이해할 때 비로소 소그룹의 농촌성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집니다. 네, 첫 번째는 이주자의 처우 개선에 힘쓰는 농가주입니다. 소그룹 시설채소 농가주의 농가주는 연령대에 따라 1세대, 2세대, 3세대로 구분되며 다수는 저희가 인터뷰했던 2세대인 5, 60대입니다. 이들은 포천시 시설채소협회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고 있어 이들의 결정과 실행은 지역사회에 큰 파급력을 가집니다. 이들은 이주자 처우 개선을 위해 노무교육, 임금 협상, 기숙사 재정비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먼저 농장주의 인식 개선을 위해 연 2회 노무 교육을 실시합니다. 다음으로 그 임금 협상의 경우 잠시만요. 네. 임금 협상의 경우 임금의 조정이 있을 시 일반적으로 이를 이주자에게 통보하기보다는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고 만약 오해가 발생할 시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갈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농장주 씨처럼 더 높은 임금을 부르는 농가가 있으면 그곳으로 가도 좋다라고 이주자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이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양상이 보입니다. 그 다음은 기숙사 문제입니다. 기숙사 문제는 인권단체와 주 갈등 요인으로 꼽힐 정도로 농장주나 인권단체 그리고 이주자들도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소그룹 시설채소 농가는 전반적으로 기숙사가 현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막이 아닌 인근에 아파트를 마련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주자가 아파트를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적으로 농막보다는 아파트가 생활비가 더 비싸기 때문에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서 농막에 남겠다고 이야기하는 이주자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악덕 사업주로 재현되는 이미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장주들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이는 조금씩 그 외부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가족관계와 고용관계의 중첩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장주와 이주자는 철저한 계약관계로 인식이 되지만 소그룹 시설채소 농가는 마치 가족과 같은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보통 농장주는 5, 60대 이상, 이주자는 20, 30대로 농장주는 이주자를 보고 자기 자식을 떠올리기도 하며 내 새끼, 애기들, 딸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보통 이주자가 한 농가에서 짧게는 3, 4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일을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주자가 돈을 벌어 본국에 땅을 사고 한국에서 연애나 결혼을 하는 모습, 이러한 크고 작은 변화들을 고용주는 바로 옆에서 목격을 하는데
이를 보고 마치 어린 자녀가 커가는 듯한 과정을 보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농장주 C는 마치 사람 하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이주자를 고용하고 또 젊은 이주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주자 또한 농장주가 사장님보다는 가족 같다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베트남에서 들어온 지 약 10년 차 된 이주자 D 씨는 농장주의 보살핌에 고마움을 느끼며 그 생일에 맞게 미역국을 끓여주는 등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이런 모습을 회상하며 농장주는 마치 자신의 딸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농장주가 이주자와 친숙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이들 간의 고용 관계가 느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애초에 고용주, 노동자로 만나 이들은 계약 관계에 있으며 서로 기대하는 바가 매우 명확합니다. 농장주는 성실함을 가장 큰 요소로 꼽는데 아무리 오래된 이주자라도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해고를 할 수밖에 없어 이들의 관계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의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농장주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이주자들은 임금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사업장 이동으로의 허가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으로 세 번째는 흐릿해지는 상하관계입니다. 기존 논의에서는 이주자가 농장주의 종속적인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타나 이주자의 역량과 주체성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그룹은 이주자 안에서도 팀장, 리더를 맡는 이주자가 생겨나 농가주 역할의 일정 부분을 대신 수행할 정도로 큰 역량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 소개입니다. 과거에는 농장주가 인력 회사에 의뢰를 해서 직접 인력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래된 이주자가 SNS 등 개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력을 구하여 자신의 농가뿐 아니라 다른 농가에도 소개를 해줌으로써 농가의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역입니다. 팀장은 새로운 이주자가 왔을 때 모국어로 업무를 설명해주고 만약 국적이 다르더라도 이들의 출신국 대부분이 베트남, 태국 등으로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의사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덕분에 팀장이 그 중간에서 이렇게 일을 가르쳐주고 하기 때문에 고용주가 일일이 신규 인력을 교육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세 번째로 현장 관리입니다. 농장주들은 매 시간 현장에 있는 게 아니며 보통 업무 시작, 끝 시간에 맞추어서 하루에 한두 번 현장을 방문합니다. 이렇게 해도 현장 관리가 잘 되는 데는 팀장이 농장주의 지시대로 현장 관리를 잘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농장주는 내가 없을 때는 너가 사장님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말을 하며 자신의 역할을 대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때로는 이러한 이주자 역할이 농장 외부로도 확장이 됩니다. 네팔에서 온 지 4년차 된 이주자 이 씨는 한국어, 영어에 능통하여 한국에 와서 국제 운전 면허증을 땄고 현재 농장주 대신 가락시장까지 농산품을 운반하고 있습니다. 농장주들에 따르면 경기 북부에서 이주자 이 씨처럼 가락시장에 상품을 배송하는 외국인은 4~5명 뿐입니다. 이를 통해 이주자 이 씨의 우수한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팀장은 그 이주자 인력을 관리하는 데도 개입합니다. 보통 고용과 해고에 대한 결정권은 농장주에게 달려 있으나 고용 문제를 두고 팀장과 고용주는 상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고용주는 팀장의 의견을 수용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농장주 D는 한 이주자의 근무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고하려 하였고 이에 앞서 팀장 D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팀장은 일을 잘하니 일단 두고 보자라고 말을 하였고 이 의견을 수용하여 고용주는 아직 그 외국 인력을 해고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팀장이 앞에서 살펴본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 팀장이 그 공식적인 지위는 아니라는 점 때문에 다른 이주자들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팀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더 추가 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들의 존재가 다른 이주자들 앞에서 공공연하게 부여되는 공식적인 위치는 아닙니다. 특히 이주자와 팀장의 나이대가 거의 나지 않는 경우 팀장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이주자들에 있어 팀장의 위치는 더욱 불분명해집니다. 네 번째로는 모호한 갑을 관계입니다. 제도권 밖의 이주자들이 늘 피지배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며 이들은 때로 능동적 행위자로서의 가능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서 언급했던 소그룹 시설채소 농가의 제도권 밖 이주자인 다문화 가정 조부모와 미등록 이주자의 모습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다문화 가정 조부모는 대체로 나이대가 5, 60대인데 농장주와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고 심지어 나이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나이 비자의 어린 이주자들은 고용주와 나이 차이가 커서 위계관계가 비교적 확실하게 나타나지만 다문화 가정 조부모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고용주의 지시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경우엔 농장주와의 상하관계가 유지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등록 이주자입니다. 미등록 이주자는 지리적 고정성으로부터 자유로워 비교적 손쉽게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합법 체류자의 경우 배정된 사업장에서만 일을 해야 하고 농장주의 서명 없이는 사업장을 바꾸기 어렵습니다. 사업장 이동 또한 4년 10개월 동안 최대 5회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정성으로부터 미등록 이주자들은 자유롭습니다. 이들이 법과 제도권 밖의 존재로서 그 어디에도 기속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역이용하여 농가를 선택하고 능동적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코로나19가 발생하여 이런 맥락은 기존의 미등록 이주자와 농장주 간의 힘의 불균형이 해소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제도권을 통한 새로운 이주자 유입이 감소한 가운데 본래 한국에 있었던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수요가 커져 인건비가 상승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등록 이주자는 인건비를 더 많이 주는 곳을 선택하여 이동하고 농장주에게 더 적극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합니다. 여기에서 인용한 인터뷰에서도 볼 수 있듯이 농장주는 스스로를 현재 을이라고 지칭할 정도로 미등록 이주자와의 기존의 관계가 좀 바뀌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고 있고 미등록 이주자가 자신이 이동할 수 있는 역량을 통해 기존의 관계에 변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네,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그룹은 보편적인 농촌성 논의에서는 간과되었던 차이, 개방성, 다양성, 주체성 등이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소그룹은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이질적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농장주는 정근대의 한계에서 탈피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이주자는 주변화된 위치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면모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노사관계의 경계를 뛰어넘기도 하고 때로는 그 관계를 다시 강화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이주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커진 상황에서 농장주와 이주자는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 또는 갈등하며 농촌을 새롭게 재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소그룹 시설 채소 농가의 농촌성은 단일한 특성으로는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연구의 한계를 말씀드리자면 이 연구는 읍단위의 시설채소 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 결과를 다른 지역으로도 일반화해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인터뷰에 응한 한국인 농장주는 대체로 5, 60대, 농촌 이주자는 이 나인 근로자로 다소 한정된 구성원들의 의견과 경험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미등록 이주자의 경우 간접적으로나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큰 단위의 농촌 지역과 다양한 농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후속 연구가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